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일이 가능할 때 그것이 완성되며 그 시간이 지속되면 영원한 영생으로도 이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학 콘서트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 3.1절과 관련한 에피소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의 행정학의 아버지라는 우드로 윌슨이 외친 그런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우드로 윌슨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188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그런 이 미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 이 사람이 흑인들 그 이색 피부가 다른 이 흑인들을 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그의 전생을 바쳤는데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가 돌아왔냐면 여러분 심각한 그런 그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살 충동이라든지 못된 그런 그 질병들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13번에 걸친 여러 가지 실패와 그런 속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번뜩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 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할 일이 없잖아.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런 그 삶을 노력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곧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해져가지고 약이니 뭐니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네가 살으라 그래가지고 그 살게 된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10몇 살 먹은 소녀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얼굴이 롱사이즈야. 그러니까 코 수염을 한번 길러보라고. 그 말에 용기를 갖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실패를 했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링컨이 죽었겠지 하고 찾아와 보니까는 링컨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당신은 할 일이 다 떨어졌으니까 대통령이 한번 출마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링컨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 때문에 인생을 사십니까? 그때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해서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다는 한 가지 욕구.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미국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꿈을 가지고 산다. 헬프미, 날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저보고 대통령이나 출마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수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6대 대통령 선거 준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그 오늘날 전 세계가 굉장히 흠모하고 열망해왔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번영된 나라로 건설한 동맹, 가장 작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 링컨과 그 흑인들이 함께 가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3.1 운동이라는 것이 이 아까 얘기한 바로 우드로 윌슨의 흠모했던 지도자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영향력이죠. 우드로 윌슨입니다. 윌슨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고독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그리고 그 아버지 목사님은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일으켜주는 그런 이 사람으로 막 병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우드로 윌슨은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았는데 그 삶이 우드로 윌슨에게는 큰 그러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 우드로 윌슨에게는 야, 나도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전 세계를 보니까요, 정말로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결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나라를, 희망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14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다 힘을 합쳐가지고 국제연맹을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은 고무역주의라고 하는 그런 우리 그로 돌아가자는 그런 그 입장 때문에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의 의회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 결국은 그 국제연맹이라는 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평화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드로 윌슨은 그 뒤에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3.1 독립운동을 그것을 맨 한 손으로 평화적인 그런 만세운동을 통해서 그 함성 지금도 들립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지하실, 바로 이 통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33명의 대표들이 선언을 하고 그리고 만세 삼창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의 제자에 있던 사람이 그 뒤에 대통령이죠. 28대 대통령. 예, 5분 남았네요. 이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가 39살에 최고 지도자가 되려다가 결국은 원치 않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자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우드로 윌슨이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다른 어려운 나라에 있는 나라들의 독립과 새로운 국가의 창설을 희망하는 그러한 눈빛과 눈물을 바라보고 배웠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바로 미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 세계 국제공헌 그리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가려는 그런 그 관세 정책이나 이런 정책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의 인생이 그 뒤로 발전하고 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북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웃기지 마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 가장 원수국가야. 라는 얘기, 그런 것이 어저께 타전대회가 나오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러분 미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관세 정책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유엔이라는 기능은 완전히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면 입법이나 의회 사실상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상호 관세가 안 된다면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나가겠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평화 번영 통일 포럼은 관세 정책은 안 된다 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했고, 그리고 바로 2026년 2월 27일 이때쯤에는 미국에도 관세 정책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8일 전에 이 모임을, 이 27일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8일 만에 이렇게 성사된 그런 기적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기 지금 오실 수 있는 형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지금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김호진 박사를 비롯해서 홍영익 박사님, 또 우리 이윤아 박사, 김웅석 박사,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오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창조를 통한 위대한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찾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성장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남북 간의 그런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집단,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초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지금 인류는 세계적인 대공황보다도 더한 불확실성이 극화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을 갈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그 길은 바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 세계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핵을 완전히 철폐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만이 평화와 그리고 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면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과 통일은요, 각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번영과 통일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랑과 힘과 정의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내용을 여기다 수록되어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과 힘과 정의도 삼일체에 가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하고 닮은 꼴이냐? 평화와 번영과 통일과 똑같이 닮은 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는요, 세계에서 많은 싱크탱크들이 대한민국의 이성구가 최고 지도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책임은 이성구에 있다고 저는 40년 이상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놀라운 사실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람, 지도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책임적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AI 시대를 보완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이때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AI 시대가 있습니다. AI 시대. AI 시대는 뭐냐면 잘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AI가 IA로 바꿔야 됩니다. IA는 뭐냐면 I am.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고, 이 소중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작은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 넘치는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교수님께서 1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2분 하겠습니다. 2분 압축에 한번 내용은 그 자료집에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우드로 1순과 로스벨트 그런 사람 정신을 마이크 저는 이 토론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사랑의 리더십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천되는가를
요약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리더십은 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 조직과 역사, 민족, 세계사에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사를 보니까 고조선과 삼국시대, 또 우리나라를 시작한 그 당군의 그 창업 정신이 홍익인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 다음에 제세이화라고 하죠.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그 논리와 이치를 다스린다. 그런 생각이 이제 고구려와 삼국시대에 있었습니다. 을파소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세종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민정신의 그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바로 창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고 10년이 지나서 천천히 그것을 설파했고 죽을 때까지 그걸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긴 프로젝트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쟁과 또 바닷가의 어민들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 부하와 장수를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정조대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격정, 상언 이런 것 왕이 지나가는데 꽹과리를 쳐가지고 자기 할 말을 하면은 그것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덕이라고 우리가 조선시대 그 제주도의 그 거상이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할 때 나눠줬습니다. 근데 근대에 오면은 우리가 동학 또는 뭐 강경산, 소태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애민 정신으로 출발됐고 우리 경주의 최부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만석 이상을 갖는 건 문제다. 그 이상은 다 사회에 돌려달라. 그걸 자기가 몸소 실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3.1운동인데요. 3.1운동은 민주공화제와 우리 자주 평화를 실현한 그런 운동이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우리가 4.19, 5.18, 6월 항쟁 이런 것들은 다 잘 아는 바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백성의 생각과 그것이 관철되고 반영되는 민주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러면은 그 사랑의 리더십은 어떻게 실천돼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공존 공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성경에 이제 그 세 가지 명령이 큰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조직 간에, 정당 간에, 기업 간에 그것이 서로 실현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현희 박사님께서 임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이 아니고 한 30분 초과돼요. 그 3.1운동 때 우리는 남북한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다 함께 독립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새 남북이 갈라진 지가 1945년 이후에 갈라져서 전쟁까지 통일이 요원하죠.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19세기에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3번이나 했고요. 20세기에 와서 또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열강들이 나라를 두 개로 이제 나눠놨는데
우리랑 분단의 배경은 비슷하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그가 1969년에 총리로서 동방 정책을 해서 소련하고 화해하고 동수독 간의 정상회담을 서너 번 하다가 동수독 간의 기본 조약을 체결해서 국내에서 비준을 해서 조약을 비준하면은 국내 법이 됩니다. 그래서 동수독 간에 서로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유엔에 그 다음에 73년에 가입을 합니다. 74년 그 한 해 뒤에는 미국하고 동독이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유엔에 가입한 지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나라를 전쟁으로 5번이나 괴롭힌 나라가 통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독일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주변의 국가를 한 번도 괴롭혀 준 적도 없고 열강에 의해서 독일처럼 분단이 됐는데 통일은커녕 노태우 대통령이 국방 정책을 해서 우리는 유엔에 먼저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를 체결해서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문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서독은 주변 국가들이 절대로 통일을 못하게 한다라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유엔에 가입한 지 통일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간에 유엔에 가입을 한 뒤에 우리는 지금 34년 독일이 통일을 달성한 17년에 2배가 넘는 기간이 흘렀는데 통일은커녕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죽자 살자로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멍청이가 대통령이 돼서 물론 그렇게 될 거죠.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잖아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지만 노태우는 국방 정책을 해서 북한하고 화해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남북 간의 대결 정책을 펼쳐서 진보 대통령들이 남북 간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다 닦아놓으면 보수 대통령들이 다 망친 겁니다. 노태우가 닦아놓은 거를 같은 보수 대통령인 김영삼이 원점으로 돌려놨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으로 굉장히 통일의 기반을 닦아놨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다 망쳐놨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노력을 다해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을 3번이나 추선을 해서 했지만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 내용을 경시하고 하노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합의안을 마련해 줬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을 해서 김정은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김정은은 완전히 개선 장군처럼 하노이로 갔었는데 기차 타고 가보니까 트럼프가 딴소리를 하니까 합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김정은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그 예측 불가능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때는 그나마 합의서가 있었는데 합의한 걸 하나도 안 지켰고 트럼프는 김정은은 오히려 몇 가지 지켰어요.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그 다음에 그 인질도 석방하고 유해도 송환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여러 가지 했는데 트럼프는 한 가지도 한 게 없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게 트럼프예요. 그 관세 같은 것도 지금 뭐 대법원에서 불법 판정이 났는데도 또 10%, 15% 또 매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 보수 대통령이 다 망쳤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망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결국은 또 틀어졌는데 윤석열 정부 와서는 아예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대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가는데 지금 엊그저께 북한에서는 남한하고는 뭐 절대로 영구적으로 상종하지 않을 이민족이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도 그냥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시 한번 강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게 남북 관계는 쉽지 않아 보여요. 여간에서 쉽지 않은데 4월달에 트럼프가 베이징 가는 경로를 통해서 김정은이 미국이 적대적 정책만 철폐하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간에는 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북한의 핵을 거의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북미 간에 만나도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는 쉽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든지 그런 약속만 할 뿐이지 핵 문제는 별로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주변국들에 하나도 해를 안 끼쳤는데 34년이 지났는데 계속 적대 관계로 가고 있고 그랬던 이유는 한국의 보수 대통령들이 너무나 바보같이 화해협력 정책을 다 무시하고 계속 진보 대통령이 화해협력을 해서 통일의 길을 닦아놓으면 원점으로 돌리고 또 원점으로 돌리고 해가지고 이 지경이 왔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향은 잘 잡고 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독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독일은 왜 통일을 했을까? 첫 번째, 독일은 진보 보수 총리가 계속 브란트 이후에 슈미트가 진보 총리가 됐고 마지막 총리가 콜 총리였는데 콜은 보수 총리거든요. 근데 콜 총리가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했던 거예요. 우리랑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콜 총리가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에 17년 만에 그냥 통일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통일 너무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통일을 외치면 동독은 도망가요. 그래서 통일을 주창한 게 아니라 분단 비용 최소화 정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분단은 남들이 해놓은 거니까 우리는 분단이 안 된 것처럼 살자. 그래서 교육도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광래도 최대한 동서독 사람이 만나도록 갖은 돈을 다 주고 퍼주기를 하면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퍼주기했다라고 그 한참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했던 대북 퍼주기, 소위 퍼주기라고 합시다. 그 퍼주기의 2배 이상을 서독은 동독에 17년 동안 꾸준히 줬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랬더니 통일됐어요. 근데 우리는 진보 정부가 조금 화해협력 정책으로 북한 도와주는 보수 정부에서 그냥 결정적으로 대결 정책으로 가니까 완전히 뭐 진보 정부가 하는 건 하나만 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서독에서는 동서독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통일 외치면 다 도망가니까 통일은 내세우지 말고 분단 최소화 정책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독 간에는 자유교육을 했을 뿐 아니라 무관세를 했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동독하고 무관세로 교육을 하라고 동독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서독이 있다. 서독이 있고 서독의 지도자 있고 서독의 국민이 있으니까 서독하고 언젠가 통일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우리는 보수 정부 때 또 보수적인 여론과 보수적인 그 세력들이 북한에다 쌀 좀 주려고 그러면 차라리 동물 사료로 쓰지 왜 북한에 주냐. 이걸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하고 통일되면 남한 사람들의 종이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돼도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지 남한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주지도 않으면서 동물 사료로 쓰겠다고 쌀 문제를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좀 주면서 교류 운동을 계속해야 되고 인권 문제도 동서독 간에 너네가 인권을 개선해 주면 우리가 경제 지원해 주겠다, 공원을 줘주겠다, 도로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동독의 인권을 개선한 겁니다. 당당하게 만나서 했는데 우리는 만나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나와서 북한을 욕을 해요. 방황자씨 살해했다. 뭐 인권을 탄압하는 저거는 우리 그 한국 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한국인이지만 창피하다. 저들은 인권을 탄압한다. 그렇게 욕을 하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만나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인권 개선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카우프라고 해서 서독은 동독에게 동독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 인권 탄압된 사람들을 한 명당 풀어가지고 서독으로 데려오는데 1인당 3천만 원씩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줄 수 있을까요? 요독 수용소에 북한의 정치범이라고 많이 선량한 사람들 가져놨는데 그 사람 한 명 남한으로 보내면 3천만 원씩 주겠다. 할 수 있겠어요? 한국의 여론이 이걸 용납할까요? 근데 서독은 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우리에게 서독이 있다. 그리고 콜 총리, 보수 총리가 있을 때는 다른 보수 지도자가 동독을 방문해서 가보니까 정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경제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보수적인 지도자인데요. 그 사람도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콜 총리한테 우리 동독을 지원해 주자. 그랬더니 콜 총리가 그래 해줍시다 해서 1조 원 정도를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지도자지만 타협적 정책을 주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수 정부 때마다 그냥 강경 정책을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독은 동독이 경제적으로 서독에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남북 간에 지금 경제 교역 박근혜가 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닫아버렸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왜 개성공단을 닫습니까? 우리는 미사일 발사 안 하나요?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니까 개성공단을 닫아버렸어요. 그래 놓고서는 124개 기업들이 계속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개성공단에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닫는 건 쉽지만 다시 여는 거는 미국이 막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하지 말고 북한이 남한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서독은 동독을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교역의 90%를 중국이랑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서 망해도 북한 사람들은 동북 사성이 되지 우리하고 통합을 하려고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통일을 하려면 미국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러는데 착각도 유분수죠. 미국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북한하고 통일한다고 방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일본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국가로 된 이상은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할 때는 그럼 누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도와줬냐? 여러분들 독일에 갈 기회가 있으면 독일 통일을 누가 제일 결정적으로 공헌했냐 물어보십시오. 제가 1995년에 여론조사한 거를 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 서독 국민의 90%가 이 사람 때문에 통일했다 그래요. 누굴까요? 콜 총리일까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마가렛 대처?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독일 통일을 결정적으로 도와줬다라고 독일 국민이 90%가 얘기하는 사람은 골파초입니다. 당시에 동독에 37만 명의 소련군이 있었습니다. 그 37만 명의 소련군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면 상상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거를 콜 총리가 가가지고 10억 달러씩 3번 주고 막판에 한 30억 달러 주어주고 제발 우리 통일 좀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골파초프가 워낙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소련군 철수 비용 그 사람들 다 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원하는 비용이고 다 대라. 그래가지고 서독이 다 대주고 통일을 했는데 제가 본 이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싼 통일 비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10억 달러 주겠다? 지금 퍼주기라고 해가지고 아마 탄핵한다고 날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리석은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통일이 된다고 해서 이게 대박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는데 서독의 경우 30년 동안에 3천조 원을 뽑았습니다. 당시에 동서독 간의 소득 비율이 얼마였냐면 한 3.5대 1이고요. 인구 비율이 4대 1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경제력이 서독의 동독의 10배였거든요. 우린 지금 북한이 몇 배입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이 60배입니다. 우리 1인당 북한 사람들보다 거의 30배의 소득을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그렇게 못 살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 다음에 제재를 받으니까 원자재도 원활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교역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서독이 동독에 준 3천조 원의 70%가 어디에 쓰였냐? 동독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쓰인 겁니다. 왜? 동독의 1인당 GDP가 서독 사람들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서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65%, 70%가 되도록 하는 비용이 이 3천조 원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북한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서독 사람들은 인구가 4배니까 4명이 1명 동독 사람 먹여 살림이 됐는데 우리는 인구가 2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2명이 북한 사람들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동서독은 30%였는데 우리는 3%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든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도 한 3,000조 원, 2,500조에서 3,000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명박 정부 때 계산한 거니까 지금은 3,000조가 넘을 거예요. 왜냐면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통일한다고 해서 대박이 아니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3.5%밖에 안 되는데 이 소득이 30%, 40%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을 게 아니라 10개를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백두산 관광도 하고 남북로 경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지금의 소득 수준의 10배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보수 정부들은 남북 간의 대결만 하려고 그러지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붕괴하면 통일이 된다 그러는데 통일되면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통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간의 호혜적인 경협을 빨리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보수 정부들이 다 망쳐놔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갈 길이 지금 너무 멀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 2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은 앞에 발제와 이렇게 토론해 주신 분들께